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세팅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어떨까요? 조금 새로운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5년 언제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와 이런저런 행사들로 많이 위스키들 구매하고 계시죠? 또 여행도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스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일본과 대만인데요.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래도 부담 없는 건 역시 일본 여행이 조금 더 편하고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가셔서 위스키를 구매할 때 그동안은 슬롯을 통해서 2병만 구매하실 수 있었죠. 그렇다면은 1리터짜리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700에서 750ml 정도 구매한다고 했을 때 1.4리터, 1.45리터, 최대 1.5리터 정도의 용량의 위스키를 구매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에서 1리터짜리 2병을 구매하시면 2리터를 꽉 채워서 오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가격도 저렴하면서 양도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500ml 정도를 한 병 더 채울 수 있는 아주 꿀같은 위스키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공수해서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위스키는 바로 니카 프론티어입니다. 니카 위스키, 일본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산토리 위스키와 니카 위스키죠. 산토리야 가쿠빈으로 시작해서 올드, 리저브, 로얄, 그리고 그 위로 히비키, 야마자키, 하쿠슈까지 워낙 쟁쟁하고 유명한 라인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이 니카 위스키의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지고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일본 내에서 산토리 계열 위스키가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반면 위스키 자체를 사랑하시는 위스키 마니아들은 니카 위스키를 더욱더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일본 위스키 구매에 한 번 정도 더 고려해 볼 만한 점,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카 프론티어는 니카 9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위스키고요. 바로 전에 니카 프롬 더 바렐이라는 꽤 히트를 친 제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격은 아래로 내리고 맛의 포지션은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스키에 세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카 위스키의 창업자 다케츠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의 개척 정신을 기리며 만들어낸 니카 프론티어. 요이치 증류소에서 헤빌리 피티드 몰트를 키몰트로 사용해가지고요. 이 원액을 전통 석탄 증류 방식, 정말 이젠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석탄 증류 방식으로 피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스모키의 풍미가 아주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블렌디드 위스키로서 몰트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51%의 몰트 비율을 가지고 있고 49%의 그레인 위스키를 섞었는데요. 그레인 위스키는 아마도 일본 내 생산은 아니고 해외 생산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냉각 여과 방식, 논칠 필터드고요. 알코올 도수는 48도. 그런데 조금 참고하셔야 될 점이 이 한 병의 가격이 대략 2,000엔에서 1,800엔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게 700ml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500ml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사실 가쿠빈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산토리 위스키로 치자면 올드와 리저브의 그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산토리 올드가 한 700ml 정도의 한 2000엔대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9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야심차게 발매한 니카 프론티어 2023년 10월 1일 발매했기 때문에 이제 막 석 달이 지난 니카 프론티어, 일본 내에서는 발매하자마자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아주 준수한 판매량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을 다녀오시는 분께 선물로 받은 위스키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뜯어서 맛보죠. 넘어가요. 이 꿀같이 달콤한 향이 일단 올라오네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빛깔은 아주 밝은 노란색이고요. 진해 보이거나 어떤 쉐리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그가 생각보다 꾸덕하고 꽤 진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달콤하려나? 자, 노즈 한번 볼게요. 오. 노즈에서는 피트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밝은 과일의 향이 노트가 잡히네요. 이걸 무슨 과일이라고 해야 되지? 복숭아나 이 사과, 핵과류 같은, 아예 대놓고 그 글렌피딕이나 아니면 글렌그란트처럼 아예 대놓고 무슨 사과, 청사과, 무슨 뭐 빨간 사과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사과와 복숭아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아주 밝고 달콤하고 시원한 향기가 나네요. 좋네요. 저는 피트가 꽤나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묵직한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의 향기로는 굉장히 밝고 정말 봄날에 이 거의 무슨 아이스크림 바 같은 그런 밝은 향기가 나네요. 자,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술카. 오랍쇼. 일단은 좋네요. 워낙 일본은 이 하이볼을 예상을 해놓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맛이 너무 깔끔하거나 딱 떨어지는 맛에 주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풍부함도 꽤 있고요. 그레인에 비리거나 이 불편한 맛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노즈로 맡았을 때의 그 밝은 향이 입안에까지 그대로 이어지진 않는데, 그 입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이 과실향이 사라지는 게 별로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거의 사탕을 무는 것 같이 밝은 달콤함이 있네요. 도수가 좀 있는 편이라서 입안에 들어올 때 오는 타격감이 있지만, 그게 불편한 알코올에 취는 느낌이 아니고요. 묵직하게 입안 전체를 눌러주는 것 같은 약간 진한 느낌의 알코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트는 피트의 어떤 개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강한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끝에 살짝 피트가 스친다? 피트가 있나? 거의 그 정도라고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니 블랙보다도 할까? 거의 그 정도 느낌이나, 아니면 하이랜드 파크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물론 이 피트의 결이 다르지만 피트가 굉장히 이게 치고 들어오는 피트가 아니고요. 끝에 슬쩍 묻어서 남는 그런 부담 없는 피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도 피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피트가 약간 이 정도로 느낌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으로 자칫 심심해지거나 단순할 수 있는 그 맛을 끝에 가서 엣지를 살짝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네요. 이 그레인 자체가 주는 달콤함을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놨고,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이나 뉘앙스로 치자면 커티삭 프로히비션이랑 또 약간 비슷한 질감이 있습니다. 다만 향기의 방향이라던가 종류는 전혀 다른데요.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질감, 이 텍스처는 커티삭 프로히비션과 꽤나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더락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하이볼로도 마셔볼게요. 야무지주. 자, 온도록 한번 마셔볼게요. 온도록이어도 맛의 어떤 달콤함이나 이런 건 죽지 않는데, 온도록으로 마시니까 피트가 좀 더 살아나네요. 이미 코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의 피트 느낌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재밌어지네요. 맛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맛이 좀 더 다채로워지면서 재밌어지네요. 분명히 온도록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이번엔 하이볼 마셔볼게요. 자, 니카 프론티어 하이볼입니다. 술카. 야, 이거 생각보다 하이볼로 탔을 때 맛이 많이 변하는데요. 이 니트나 온도락으로 마셨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달콤함이거든요. 이 니카 프론티어가 지금 생각보다 아주 달콤하고 피트가 조금 스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이볼로 타니까 단맛이 확 죽습니다. 단맛이 굉장히 죽고 마치 호비 들어간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쌉싸름함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어른의 맛으로 변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쌉싸름한 맛이 길게 뽑아져가지고
약 쓴 맛처럼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주 깔끔하고 딱 끝나는 맛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하이볼로서 음식과 페어링 해가지고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쪽은 가쿠빈 쪽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스키로서의 매력이 어느 쪽이 더 있냐? 그럼 저는 니카 프론티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건 이거 나름대로의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셔본 니카 프론티어입니다.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잘 만든 위스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게 지금 현재 2만원, 2만원이 채 안 되는 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위스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만원에 이 위스키를 구할 수 있다. 와,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위스키로 하루에 딱 한 잔 마셔야 한다. 쉐리가 땡기면 저는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아니면 블렌디드가 땡긴다. 그러면 저는 굳이 다른 거보다도 니카 프론티어 마실 것 같아요. 뭐 발렌타인이라던가 시바스 리갈 이쪽보다 저는 니카 프론티어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야 항상 일본에서 갔다 오시면서 가쿠빈 사오지 말라고 쌍수를 들어서 말리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쿠빈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쿠빈 사오실 바에는 이 니카 프론티어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구매하려면 6만원 넘거든요. 요거 거의 3배 값 줘야 됩니다. 3배 값.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실 때 남는 리터수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요거 해봐야 2,000엔이니까 500ml 채워오실 때 니카 프론티어 한 병 딱 들고 오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맛 분명히 아주 훌륭하고요. 2,000원짜리 위스키 니트로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이볼보다 니트로 많이 마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생각보다 아주 매력이 있는 니카 프론티어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재밌고 신선한 위스키 시음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